네, 바람이 분다, 북풍이 분다 이런 뜻인가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들려드렸고요. 네, 신청곡으로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신청하셔서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 참 지난주 사실 내내 화제가 됐던 바치칸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던 게 정수장학회 논란이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저는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마 빨리 털고 가려고 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상 이건 오래 끌어봤자 좋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요걸 과거사 발언 때도 그랬지만 항상 박근혜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과거사 발언이에요. 과거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지지율이 사건이 점점 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걸 빨리 털고 가려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수장학회를 일단은 이사장이신 최필립 이사장을 자르는 걸로 일단 일단락 지으려고 할 테고, 대충 사회 환원 실제로는 안 하더라도 사회 환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아마도 좀 이제 대충 정수장학회를 이쯤에서 털고 가려고 좀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대충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허를 찌르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야, 이것이 바로 박근혜다, 내가 바로 공주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그냥 아주 대놓고 막 찌르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후보의 이 진면목 본성, 진면목, 진짜 모습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수장학회 논란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딱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다시 그냥 나중에 번복을 하더라도 이게 아마 박근혜 후보의 진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일단 요지는 그렇습니다. 정수장학회는 부의장학회와 전혀 관련이 없다. 전혀 다른 장학재단이다 라는 것. 그리고 고 김지태 씨, 원래 부의장학회 설립자시죠. 고 김지태 씨가 부정부패한 사람이다. 그리고 친일파다. 그런 사람이라서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들이 이 사람이 부정부패하고 이제 굉장히 친일파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럴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그 시민들의 뜻이 있고 분노가 이제 많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은 헌납했던 거다. 강압에 의해서 강압 이런 거 절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재산 헌납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진짜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 뒷목 잡고 쓰러질 정도로. 이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아니 누가 정수장학회 강압적이지 않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부의장학회가 정수장학회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이건 아니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무지한 건지 이건 일부러 이러시는 건지 열받으라고 그런 건가? 열받으라고 한 건가?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노골적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요. 이건 돌직구 아무리 설령 내 마음속에는 정수장학회는 절대 줄 수 없어. 정수장학회는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상 분위기를 봐서 여론을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고 김지태 씨 유족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이건 이건 명예훼손은 아니, 2번 죽이는 일이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부정부패한 사람이고 친일파다. 아니, 친일파면, 누구에게, 본인, 지금, 아버지께서 이렇게 친일파신데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나 싶기도 한데, 또 그런 이야기까지 하셔서요. 이건 오히려
사건을 덮는 게 아니라, 정수장학회 문제를 덮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더 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건 뭐 누구 할 것 없이 다들,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들 할 것 없이 다들 지금 이건 잘못됐다. 이건 명백히 사실관계와도 잘못된 일이고 망자를 이건 욕보이는 일이다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이거 참, 이분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관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죠. 김지태 씨가 이 지금 부정부패 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헌납한 것이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이건 지금 유족들께서 굉장히 반발하시면서 바로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보내주신 기사, 블로거 IM피터에도 지금 뭐 나와 있던데요. 이분 김지태 씨가 무슨 4.19 부정부패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박근혜 후보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김지태 씨가 3.15 마산 시위 당시에 부산 MBC 라디오로 현장을 중계방송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직접 진두지휘한 라디오 방송 덕분에 이 마산 시위 당시 현장이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고요. 덕분에 부산 MBC 청취율을 높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리고 언론이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그런 모습, 언론의 책임을 제대로 보여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그때 당시에 3.15 마산 시위 요 때가 이게 이제 결국 4.19 이 혁명까지 이어지는데 그 도화선이 됐던 일이죠. 근데 이분이 그렇다면 이 김지태 씨가 4.19 혁명에 거의 아주 중요한 단초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중요한 단체로 제공했던 그런 분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4.19 혁명 때, 4.19 때 무슨 부정부패?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 이건 뭐 유족들이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네. 그러니 뭐 말도 안 되는, 거기다가 뭐 김지태 씨가 친일파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뭔가요? 지금 뭐 보수 우익들도 계속해서 김지태 씨를 뭐 이렇게 친일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게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근무했다 뭐 이런 이야기라는 건데요. 이게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이분이 이제 근무를 하셨긴 했는데, 이때 근무를 한 게 사실상 이 회사에서 뭔가 대단한 권력을 갖고 근무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후에 말단 직원으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 그 말단 직원으로 잠깐 근무하다가 나온 게 거기서 뭐 대단한 뭔가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무슨 떼돈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를, 아니 뭐 5년 밑에 말단 직원으로 5년 근무하는데 떼돈 버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무슨, 그러니까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 거기서 그럼 그 회사에서 아주 떼돈 벌었던, 거기서 권력 쥐고 있었던 분들은 다 어쩌시려고,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친일파, 그분들이 사실상 친일파라는 건요, 그렇잖아요. 일제를 도와주면서 그리고 충성하고 협력하면서 일본이 잘 되도록 밀어주고 찬양하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부를 축적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을 친일파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무슨 거기서 이제 밑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 말단 직원으로 5년 동안? 그게 친일파다 라고 하게 되면 네, 친일파가 아닌 사람이 없지 않을까, 거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본 강점기에서 일본 그 치하에서 기업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모두가 친일파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보통 보면 기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으로 일제 협력하고 같은 조선인을 일본에다 넘기고 이런 행위들, 이런 정말 파렴치게 거의 조국을 배신한 행동을 했던 사람을 친일파라고 하는 거죠. 가령 예시로 들건데 우리 그 모 후보의 아버지 되시는 분처럼 독립군을 잡는, 죽이는 그런 이 역할을 했던 군인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그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을 죽이는 이 맞변에 서서 일본 군인으로서 활동했던, 일본 장교로 활동했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본 치하에서 그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친일파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보고 지금 친일파? 그렇잖아요? 네. 그 숱한 친일파들 내버려 두고 말단 직원으로 거기서 5년 동안 일하면서 돈 벌었다고 친일파 이런 얘기하는, 황당하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정수장학회가 뭐 이런 부정부패 때문에 뭐 이 사람이 그걸 피하고자 그냥 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부정부패 아니라는 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무슨 강압적이 아니었고 알아서 그냥 헌납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명백하게 그 당시에 법원에서 법원 판결이 강압적으로 뺏은 거다라는 것은 맞다고 한 겁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일단 내용적으로 법에 의해서 강제 헌납된 거다, 강제로 강탈된 거라는 것은 맞다고 법원에서 인정했습니다. 단지 이미 시효가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유족에게 다시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강제로 강탈한 것은 맞다 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강제로 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박근혜 후보께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가 이제 나중에 돼서 바로 또 이제 정정을 합니다.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박 후보님 그거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또 이제 곧 다시 오셔가지고 강압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번복을 하셨어요.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가 강압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게 뭐가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말은 보통 우리가 해석하기에 강압이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강압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었다. 뭐니 이게 대체 어디서 말장난이야 지금. 강압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본인이 이제 그때 처음에 이야기를 하실 때는 강압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주변에서 강압이 그때 법원 판결에서 강압이 있었다고는 했는데요 라고 하니까 내가 그랬나요? 강압이 없었다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말장난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를 보면 박근혜 후보가 어쩌면 확실히 아마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가 왜 인혁당 때도 겪었잖아요. 1차 인혁당과 2차 인혁당을 아예 구분을 못하시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수장학회건도 어쩌면 박근혜 후보께서는 정말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겠다. 정수장학회는 원래 내 거야. 부울장학회 원래 나쁜 놈 거를 가져와서 우리 아빠가 정말 나쁜 놈이 내놓은 거를 강제 헌납한 걸 그냥 가져와서 이름 붙여서 이렇게 해준 걸 내가 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정말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박 후보의 두뇌가 백지 상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던데 정말 깨끗하게 살균 표백. 정말 모르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들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해도 그분이 이제 거의 라푼젤처럼 이 성 안에 탑 위에 이렇게 갇혀서 계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인혁당도 민혁당인지 인혁당인지 잘 모르신 이런 것도 어쩌면 정말 진심으로 실수가 아니라 정말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들 이건 이 정도면 실수가 아니다라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도 뭐 부일장학회가 정수장학회랑 다른 거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황당하게 이 그 정수장학회의 그 정수장학회가 직접 낸 30년 뭐 정수장학회 30년 뭐 이런 이 뭐 책 같은 게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 이미 부일장학회에서부터 정수장학회가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 스스로 그걸 쓰고 있대요. 자기들이 알아서 정수장학회에서 본인들이 부일장학회가 근간이다라는 것을 본인 책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이건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모르셔서 그런 건가? 네 뭐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후보께서 정말 잠깐 착각을 하신 건지 이건 잠깐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잠깐 착각을 하셔가지고요. 그렇잖아요? 부일장학회가 정수장학회랑 관련이 없다라는 것도 잠깐 착각하시고 강압이 없었다는 것도 잠깐 착각하시고 거기다가 고 김지태 씨께서 부정부패한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잠깐 착각하신 거고 인혁당, 민혁당 잠깐 착각하시고 1차 민혁당, 2차 민혁당 잠깐 뭘 그렇게 잠깐 착각하시나요? 매사 그냥 올 착각이신 건가? 네, 올 착각. 전부 다 그냥 착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 정도면 착각 속에 그냥 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현실과 동떨어져서 착각 속에서 본인의 착각에 갇혀서 그 착각이라는 탑에 갇혀서 살고 계시는 이 라푼젤 공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분을 이렇게 같이 현실 세계로 끌어내려와서 대화를 하고 이분을 좀 인간같이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이건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분의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이분이 내려오셔야 되는데 네, 이분은 또 내려오실 그 착각의 탑 속에서 내려올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시고요. 깨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시는 분을 우리가 또 왕비님으로 만들어드릴 수, 여왕으로 만들어드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살고 있는 곳이 착각 속이 아닌데. 네, 그죠? 인적이 아예 없는 탑으로 옮겨드려야죠. 그런가요? 본인이 절대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착각 속에서 너무 행복하시니까 그러면 착각 그냥 그 인적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 없는 그냥 머리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만 있는 곳으로 보내드려야 되나? 인적이 드문 곳? 네. 10원짜리 다보탑 안을 그것이. 뭐요. 네. 그러네요. 아무튼 뭐, 우리 이제 박근혜 후보께서 나름대로 인혁당 문제 관련해서 사과하시고,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게 그걸 빠져나왔습니까? 다른 것들 계속해서 이제 논란, 다른 거 이제 사건 돌려막기 하시려고, 애인들도 키우고, 막 이것저것 열심히 노력하셨거든요. 민혁당인지 인혁당인지 모르지만 어쨌건 사과도 하시고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기껏 그걸 해놨더니 정수장학회가 빵 터지면서 이건 뭐 네 무지함은 있는 대로 다 드러내고 본인이 착각 속에 살고 계시는 공주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이렇게 또 네 무너지고 계십니다. 이건 뭐 사실관계 또 명확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참 걷잡을 수 없어지는데요. 또 조만간 또 밑에 옆에 계신 누구 또 힘들게 어렵게 또 새로 재정비하셨는데 여러 또 떨어지시게 생겼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걸 또 덮으려고 임진각 통제까지 출입 통제까지 하시고 이러신 것 같은데 네 쉽지가 않죠. 정수장학회가 이렇게 덮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박근혜 후보께서 또 워낙에 눈치 안 보고 정말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시는 분이라 본인의 아주 신조 이건 뭐 아주 강인한 분이셔서요. 아마도 이게 주변에서 캠프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아우, 창피해. 그러시는데요. 음악 듣고 올게요. 권이나 씨의 노래인데요. 비 오는 날의 수채화 들려드려요.